네, 프린트물 2페이지 가겠습니다. 물권법 가겠습니다. 2페이지요. 자, 물권법 갔을 때 제가 맨 위에다가 박스에다가 조문 3개를 얹혀놨습니다. 몇 개요? 3개. 3개입니다. 185조부터 보겠습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권은 등기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함부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네, 그것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거나 또는 뭐예요?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은 힘들면 조문에서 확인되는 물권, 법률은, 관습법은 조문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판례에서 확인되는 물권, 이렇게 기억하면 딱 쉽게 떠오를 거예요. 관습법 뜻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그렇게 기억해도 시험 보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자, 법률은 어디서? 그 조문 있을 거 아니에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물권하고 관습법은 판례에서 확인되는 물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법률은 가장 대표가 민법전입니다. 뭐라고요? 네, 185조가 타이틀 제목이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물권은 뭐라고요? 제가 왜 이거부터 설명하느냐? 그래서 앞에 이제 복잡한 것들을 막 힘들게 하기 때문에 조문부터 먼저 분석하면 좋아요. 자, 물권 종류 185조에는 법률이 있어요. 법률과 뭐가 있다? 관습법. 자, 법률의 가장 대표는 아무래도 민법전이 되겠죠. 무슨 전이요? 민법전. 네, 민법전에서 확인되는 물권은 8개입니다. 몇 개요? 8개. 네, 8개 물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물권은 전형 물권이라고 해요. 무슨 물권? 전형 물권. 즉, 비전형 물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3편 채권 계약은 전형 계약이 15개죠. 8, 1호.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물권 8개는 전 물권만 있지 비전형 물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다. 강행 법규가 많고 채권법 계약제 원칙이 인정되는 채권법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법규가 많다. 그럼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는 총칙 10가지 해보세요. 뭐 있어요? 능, 단통, 착사, 확가, 적타.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 강행법규, 임의법규는 어디와 연관이 있을까?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민법은 강행법규와 무슨 법규가 섞여 있는 것이고 공법은 당연히 무슨 법규예요? 강행법규인데 단속만 하는 단속법규와 사법상 효력까지도 개무시하는 무슨 법규? 효력법규 2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무슨 성에 관한 얘기예요? 적법성. 자, 그럼 민법전 인정하는 8개 물권을 분류를 해봤더니 첫 번째 1번이 점유권. 무슨 권?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트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것을 묶어서 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권? 본권. 본권은 다시 자 2번 소유권. 무슨 권? 네, 소유권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한 물권, 세트 명칭이야. 노란 건 세트 명칭이야. 무슨 물권? 제한 물권.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 나눕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은 세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실제상은 8개의 물건이 있는데 세트 명칭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개, 민법전에 8개 물건은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점소, 지전, 유질저. 그러면 거기 제가 211조를 갖다 얹혀놨습니다. 몇 조요? 잘 보세요. 211조 소유권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물, 사용, 수익, 처분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용, 수익, 처분 3가지가 있죠. 이게 내용이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갑이 소유권이 있는데 갑의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그런 소유권을 만들어서 거래를 만약 하게 되면 거래 질서가 파괴될 염려가 있죠. 아니 어떤 소유권은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이 있고 에? 그런 소유권을 창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강제한다. 185조는 종류 있죠?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각 권리의 내용도 뭐한다? 강제합니다. 자, 356조 저당권 내용 들어가면 거기는 없습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내용을 정하면 내용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는 뭐 설정할 수 없다?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그래서 제2절 물권 종류 182, 01 물권 법정주의 밑에 무슨 강제도 있고 종류 강제도 있고 무슨 강제도 있어요? 내용 강제도 있습니다. 그때 그 위에 211조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제한 물건이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뭐가 있었기에? 소유권이 있었기에 제한 물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향을 바라보면 그 고향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으니까 사용, 수익권, 중개, 용익. 담보 물권은 뭘 줬을까요? 처분권을 준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 무슨 센터요? 카센터 수리비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 중. 전당포 갈 때 그냥 가면 돈 안 빌려줘요. 동산 담보로 제공해야지 대출해 주죠. 이 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질권. 전담보 주인은 채권이 있기 때문에 동산 담보 질권 갖고 있고 은행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야지 돈 빌려주죠. 그죠? 그래서 은행 채권 때문에 뭐 갖고 있다? 저당권이라고 기재한 것 뿐이에요. 자, 유치권자 경매권 있습니까? 전당포진 경매권이 있을까? 은행도 경매권이 있을까 없을까? 왜요? 그 처분권, 경매권 줬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병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 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근데 우린 두리뭉실하죠? 경매권 있으면 못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닙니다. 배당 먼저 받을 권리를 주진 않습니다. 아셨어요? 어쨌든 무슨 권이 있다는 거 전부 다.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처분권을 줬기 때문에. 무슨 권? 네. 그래서 211조에서
내용도 강제한다는 거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용익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고, 처분권 주는 게 뭐다? 담보 물건. 네. 그럼 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겠죠. 점유권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딱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연습하시고, 소유권 할 때는 뭐로 표시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그래서 제가 192조하고 211조를 갖다가 얹어놨죠.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두 번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뭐가 없다?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항상 본권 아닌 점유권, 소유권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을 매매해서 을이 등기 안 하고 만약에 경작하면 타이틀 제목이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물권 할 때는 색깔 들어간 데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공의 물권 종류 A 법률 민법전 8개 물권을 인정하죠. 그렇고 점유권하고 무슨 권? 본권. 꼭 비교됩니다. 따라서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본권 있으면서 할 수도 있고 없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권 있는 사람은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점유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훔친 도둑놈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죠. 도둑 맞은 주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으나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잖아요. 자, 밑에 이제 관습법 있습니다. 관습법 분묘 기지권하고 뭐가 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갑 토지 각 건물. 토지 팔면서 한쪽 처분하면서 건물 철거 특약 없으면 건물 사용 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한테 뭘 인정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두 번째, 갑 토지에 갑의 무덤이 있었다. 무덤을 토지를 팔면서 무덤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무덤 기지권, 사용권이 있겠죠. 관습법상 뭐예요? 분묘 기지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 있죠. 그게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될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가지고 한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마세요.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판례가 인정 안 하고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근린공원 이용권,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요거는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물권 법정주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권 법정주의에서 그럼 이제 등기해가지고 여기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여기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어요? 소유권. 네, 그래서 이제 우측 가시면은 186 02 물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네, 그러면 만약에 563조 통해서 186조 등기까지 했을 때, 뭐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을 해서 자, 을이 무슨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 통해서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을은 뭘 취득해요? 응? 이 사람은 본권 대표 무슨 권?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그런데 소유권 취득했는데 3년 만에 자기 토지에 가보니까 3종 세트가 있더라. 그런 얘기야. 3종 세트는 첫 번째 나무 심었습니다. 무슨 식재요? 식재. 두 번째는 무단경작. 세 번째는 무단신축. 3종 세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무단식재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을 것일까? 아니면 무단식재자 병걸까? 을 걸까? 병걸까? 또 이런 문제도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요거는 나중에 부합에서 공부합니다. 어디서? 부합. 어쨌든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서 혼낼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토지를 내놔라. 뭐요? 전부 다 싹 치워라. 그죠? 그리고 앞으로 절대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마. 이럴 권리가 없다면 물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트 명칭이 물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네, 물권적 뭐다? 청구권이다 이야기죠. 그러면 3편 채권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쓰는 용어가 채무불이행이에요.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2편 물권 갖고 있는데 누가 나 공격하면 가서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3편은 가서 어디를 잘 정리하시고 잘 보세요. 채권 있는데 이거 공격하는 용어가 뭐고? 5글자. 채무불이행. 2편 물건이 있는데 이걸 공격하면 가만 있으면 안 되죠. 내 거 지키는 때 쓰는 용어가 뭐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채불하고 물청 이야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뭐다? 물권적 청구권. 내놓으란 얘기는 반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달라고요? 반환. 두 번째는 싹 치워. 방해 제거. 앞으로 하지 마. 방해 예방. 세트 명칭이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프린트물에 거기 글자가 좀 오타가 났네요. 바뀌어야 되겠죠? 박스에 물권, 누구에게나 주장, 거꾸로 누구든지 물권 침해 화살표. 내놔가 먼저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내놔, 치워, 하지 마. 그게 바로 뭐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 무단 신축 가지고 할게요. 뭐 가지고요? 네. 자, 무단 신축한 상태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갑에 지금 을토지죠, 지금? 누구 토지? 우리 소유자죠? 네, 병이 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다? 무단 신축. 자, 건물은 병 걸까, 을 걸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누구 거? 자, 볼게요. 두 가지 나눠볼게요. 자, 부합한다. 만약에요. 부합한다 라는 말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차이가 생길까? 부합한다면, 뭐 한다면? 부합한다면 건물은 누구 거예요? 물거. 을 거죠? 그럼 을은 병한테 너 건물에서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뭐 하면? 건물 누구 거니까. 근데 뭐 하지 않으면? 건물은 을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건물에서 뭐 하라?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는 뭐예요?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물에서 나가라는 이 말을 갖다가 책에다가 나가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 바꾼 말이 퇴거. 건물에서 뭐다? 그럼 이쪽은 건물에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쪽은 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팔레 테더는 이쪽이다 이런 얘기. 뭐라고요?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병한테 건물 철거는 요구할 수 있죠. 이 건물 철거가 뭘까? 방해 제거입니까? 반환입니까? 네? 토지 소유권 공격하는 철거는 뭐다? 방해 제거.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것. 토지 뭐 하는 것?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반환이죠. 그러니까 무단 신축자한테 퇴거는 뭐 할 수 없지만 방해 제거, 철거, 토지 인도, 반환은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내쫓아야 돼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서 내쫓을 수는 없고요. 건물이 뭐가 되면서? 철거되면서 내쫓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단식재, 무단경작, 무단신축 요거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거? 생각해 드릴게요. 맨 왼쪽에 무단식재는 토지의 뭐함으로? 부합함으로 누구 거? 을 거. 여기는 전부 다 위에 사람 놓을 겁니다. 이렇게.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무단경작 농작물 명인방법 갖춰야 소유권 취득할까요? 이제 뭐 농사짓는데 거기다 이름 적을 필요 뭐 있어? 그래서 이런 3종 세트가 돌아다닐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다? 내나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각 권리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점유권도 물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뭐 있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소유권은 몇 조를 들이대고 있고요. 213조도 있고 몇 조? 점유권은 몇 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점유권은 204조, 205조, 206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떨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한번 붙여봅시다. 붙여보면 자, 이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슨 자라고 해요? 소유자. 그러면 지금 거기 각 권리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은 그 위에 211조 있죠? 네? 시작된 단어가 무슨 자예요?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는 당연히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 조문 안에 사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용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192조 1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내용에 사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 그대로 가면 돼. 뭐가 있다는 거예요? 204조 본권 아닌 점유권 반환. 205조 본권 아닌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본권 아닌 점유권 방해 위반. 다음에 본권 대표 소유권 있으면 뭐가 있는 거야? 213조 본권 대표 소유권 반환. 214조 같이 들어가 있어. 본권 대표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위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로부터 이제 나누는 거 여기서 이제 지상권부터 무슨 권부터 떨어져 있지만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갖고 있다가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뭐 설정해 주게 되면 지상권 받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는 거야? 본권인 뭐가 있는 거야? 지상권을 가져오겠죠. 얘가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점유를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그러니까 지상권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그럼 이제로부터 뭐가 온 거예요? 본권 아닌 뭐가 온 거예요? 점유권이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간접 점유가 되고 이 사람은 현재 점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점유? 무슨 점유? 어쨌든 지상권자도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니까 몇 조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이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213조하고 몇 조를 다 준용합니다. 몇 조도 뭐하고 몇 조도 준용한다는 얘기는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타이틀이 무슨 권이에요? 지역권이죠? 무슨 권? 무슨 권자? 지역권자. 지역권 나오면 뭐 기억하면 돼요? 가장 빠른 거. 이거 기억하면 돼. 옆에서 토지가 여긴 파였고 뽁 튀어났어. 요거 그대로 갖다 엎어놓으면 평지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자기, 토지, 매립, 편익을 목적으로, 그죠? 타인, 토지, 쏙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여기다 이제 뭐 설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역권 갖고 있는 분은 갑 타인 토지를 가서 엉덩이 눌러 깔고 앉아서 점유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흙 파다가 뭐 하면 돼요? 그냥 갖다 메꾸기만 하면 되는 거지 가서 뭐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타인 토지가 하는 거고 이 사람 뭘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점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는 있어도 흙 퍼갈 권리, 본권인 무슨 권은 있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몇 조는 건너갔구나.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뭘 건너갔죠. 그러면 병이 와서 이 지역권을 건드리게 되면 이 지역권 설정된 토지를 내놔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몇 조 준용하지 않는다. 213조 준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특파하는 거 건드리지 말아라. 방해 제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자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권 반환이 없는 거예요. 본권, 지역권, 점유 내놔할 권리는 없고 본권, 지역권, 방해 제거 이 방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상권은 아예 뭘 준 거니까 배타적 점유를 준 거고 지역권은 뭘 준 게 아니에요. 점유를 준 게 아니다. 다음 전세권 가보겠습니다. 무슨 권이요? 전세권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받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걸까요? 본권 아닌 무슨 권? 그럼 몇 조도 있고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다 있다는 얘기죠. 또 몇 조도 준용하고 213조도 준용하시고 몇 조도 210 준용하죠. 따라서 무슨 권? 전세권 반환도 있고 방해 제거 예방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없는 이유가 되게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점유를 주니까 지상권자는 현재 점유, 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얘한테 점유 준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 그냥 무슨 점이에요? 현재 점유지 무슨 점유가 아니야? 점유를 줬으니까 현재 점유, 간접 점유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슨 물건이에요? 용익 물건. 무슨 물건? 그러면 용익 물건 중에서 여기서 지여권이 왕따네요. 그죠? 뭐가 없어서요? 지여권이 없어서. 자, 유치권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유치권자는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일단 뭐 해야 된다? 타인의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점유를 하다가 뭐 하다가 이 타인 물건에다가 지출한 비용들이 있다고요. 지출한 비용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비용을 뭐 해주세요? 돌려주세요 라는 뭐가 발생해서 상한 채권이 뭐 한다면 발생해서 안 주면 그때 뭐가 같다는 거예요? 네,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무슨 권 행사한다? 그럼 이건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그 타인 물건에 지출한 비용 달라는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행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상실했다가 뭐가 부활하면? 점유가 부활만 할 수 있다면 그죠? 모두 부활할 것이다. 유치권이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명? 점유가 생명. 그러니까 무슨 권자는 그냥 그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적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204조 몇 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몇 조 준용할 필요가 없다. 213조, 214조 준용 가치가 없죠. 따라서 무슨 권 물청은 없어요. 유치권 반환 청구권 없고 유치권 방해제 위반 없고 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200 맨 위에 192조 2항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 점유권이 뭐한다? 그럼 아까 지금 점유하고 있다가 유치권 있다가 점유가 상실하면 점유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도 사라지겠지. 그러나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점유를 회수한 때는 뭐하지 아니하다? 점유가 언제 부활합니까? 상실 처음부터 부활할까? 회수 그때부터 부활할까? 그 조문을 분석하면 상실이 있고 회수가 있잖아요. 이빨 빠지면 안 되잖아. 상실 전 회수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수 그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점유가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유가 부활할 때 뭐도 부활할 거예요? 유치권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이 있어도 점유와 운명을 함께하므로 무슨 권 물청만 있는 거지? 점유권 물청만 있는 거지 유치권 물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저당권자 갑니다. 무슨 권자요? 저당권자. 자, 은행, 대출 해준 은행은 저당권 갖고 있죠. 근데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합니까? 점유는 하지 않습니까? 은행은 대출 해줬지만 그 목적 부동산 뭘 하지 않아요? 네,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는다? 점유권 없어. 그러니까 뭐도 없는 거야. 이거 인정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 저당권도 역시 마찬가지 몇 조 준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조만 준용하는 거예요? 214조만 준용해도 좋다. 따라서 무슨 권은?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권법은 본권은 바지 사장이에요. 무슨 사장? 진짜 사장은 점유권이에요. 뒤에 숨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서 두 개가 세트잖아요. 누구하고 누가 세트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세트고, 중간에 있어서 왕따 당하니까 똑같은 성질이 같잖아요. 이름은 다르지만 왕따 친구고, 혼자 미친 애가 왕따.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맨 우측에 제한물권 물청 나와 있습니까? 본권인 제한물권 물청 213조와 214조 몽땅 준용하는 것이 무슨 권 무슨 권? 213조 왜 준용해요? 점유하니까. 지역권 저당권은 213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3조 왜 준용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권은 213조, 14조가 준용하지 않죠. 얘는 본권 유치권이 있어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먼저 뭐가 돌다가? 점유가 돌다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V자 하셔가지고 물청 이야기가 나오면 V자 하셔가지고 누구하고 누구는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를 그대로 카피한 거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는 누구랑 저당권자랑 한 세트고 유치권 혼자 미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 왕따, 왕왕따. 그럼 이것을 각 파트별로 해서 쪼개서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언젠가는 문제가 나오면 쪼개서 나오겠죠. 유치권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역권. 그럼 원래 있는 곳은 잘 안 내.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내? 지역권하고 무슨 권하고 저당권하고 무슨 권? 유치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우측 맨 꼭대기 위에 188 물건이 주고 물청이 종. 언제나 운명을 뭐한다? 키워둬야지. 물건이 주고 물청이 종. 뭐 주 갈 때 종 따라가고 주 갈 때 종 배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청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 아까 무단 신축자한테 지금 철거 소송 진행 중이다가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물청도 누구한테 간 거야? 병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을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신소유자가 네가 진행하던 거니까 네가 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이야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물권에서 뭘 인정한다? 물청 인정한다. 그런데 채권에서는 물청을 인정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여기 물권에서 전세권을 보세요. 전세권. 무슨 권? 전세권은 물권 소속이다, 채권 소속이다. 물권 소속이죠? 그러면 채권 소속에 있는 것이 임차권입니다. 무슨 권? 임차권. 자, 볼게요. 타인의 건물을 빌려 쓰는 방식. 토지할까요? 토지합시다. 네.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소유자는 갑입니다. 첫 번째, 전세권을 통해서. 무슨 권? 전세권. 네. 전세권을 통해서 빌려보는 방법이 있고요. 무슨 방법이요? 전세권. 아니면 임대차 가서 무슨 권? 임차권으로 빌려 쓰는 방식. 특징, 전세권은 소속이 물권. 임차권은 채권. 자, 물권 형태의 전세권하고 채권 형태의 무슨 권? 임차권.
물건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하는 거죠. 물건은 뭐라고요? 채권은 사람, 사람.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쪽은 물건이니까 A가 누구의 토지를 A가 누구의 토지를 갑의 토지를 뭐 한다? 직접 지배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이쪽은 B가 A한테, 갑한테 토지의 뭐다?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직접 지배하니까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될까요? 네, A가 할까요? 갑이 할까요? 주인이 할까요? 빌려 쓴 사람이 할까요? 자, 이쪽에는 수선 유지를 누가 할까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할까요? 주인이 해야 될까요?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거니까 수선유지 누가 한다? 갑.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거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왼쪽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가시면은 물건의 지배성 나오죠? 거기서 A 지배성 178 밑에 물건, 전세권,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채권은 임차권, 사람 청구하죠?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거야? 전세권에서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아닌 누가 빌려 쓰는 사람. 임차권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전세권을 양도할 때, 뭐 할 때? 양도할 때 주인 동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근데 임차권 양도할 때는 주인의 동의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여기 와서 전세권은 등기사항입니까? 등기사항이 아닙니까? 임차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가 되면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안 되면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죠. 그게 B야, B. 절대권성. 등기된 물건은 전세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등기된 안 된 채권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인데 둘 다 본권입니다. 둘 다 뭐라고요? 이건 물건 형태의 본권이고 이건 무슨 형태의? 본권입니다. 그래서 본권 전세권은 물청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근데 채권 통해서는 물청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물청은 어디서 온다? 물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물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가 직접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 반환, 다 할 수 있죠. 여기는 행사할 수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나서야 돼요? 주인은 소유권 물청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대위 청구. 소유자 물청을 뭐 한다?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물청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만 이 임차권이 만약에 등기가 된다면 뭐가 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물청을 인정해도 관계가 없겠다. 그 다음에 둘 다 현재 점유합니까? A도 이쪽도 점유하고 이쪽도 점유하고 있네요. 점유는 뭐 관계없이 본권 관계없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뭐 하고 있으니까 다 이건 인정하겠네. 점유권 물청은 다 있겠네.
물권, 전세권은 전세권 물청도 있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 물청 다 있죠. 임차에는 임차권 있어도 물청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에 임차인은 임차권 물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단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권 물청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계속 뭐하고 뭐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물권과 채권. 본권, 전세권, 물청 있습니다.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쪽은 어디 소속이고 물권 소속이고 이쪽은 채권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물청이 설명하고요. 맨 왼쪽 가셔가지고 물권의 특질 178 첫 번째 지배성 물권 전세권은 직접 지배 채권은 사람 청구하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주인이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차에서는 주인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절대권, 등기된 전세권은 주인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만들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법을 또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맨 밑에 보세요. 배타성. 일필지의 소유권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물권. 이게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이중 매매는 일필지, 등기청권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을이 등기 안 하고 있다.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갑의 일필지에는 소유권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일필지의 소유권은 딱 한 개밖에 없죠. 이게 일물 일권주의죠. 근데 을도 등청이 있고 병도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채권이거든요. 그럼 일필지 단란한 등청 채권이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 돼요? 먼저 뛰어가서 186조 먼저 등기한자가 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권은 동시에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열이 없습니다. 근데 물권은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부에 먼저 올라간 사람이 나중에 이길 거 아니에요. 같은 구에서 싸움 붙으면 각 구의 순위 번호 가지고 따지고 무슨 번호? 각 구가 구가 다르면 순위 번호 따지면 안 되잖아. 무슨 번호 가지고? 접수번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물권의 특질, 객체 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포인트는 거기 무슨 주의하고 물권, 법정주의 하나. 물청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더라도 꼭 맞춰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